오늘 장애인의 성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성은 공부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죠.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생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은 공부가 아니라 편안하게 우리가 이야기 나누고 각자의 생각과 의견을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적 권리에 대한 거 먼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죠. 나는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성폭력 상황에서처럼 스스로 원치 않는 상황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는지, 하지 마, 그러면 안 되지, 위험해, 조심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녀를 키우고 있는지, 아니면 적극적인 범위에서 그래, 성적 행동은 관계에 따라서 편하게 할 수 있는 권리야 라며 즐길 수 있는 것을 고민해 보신 적은 있나요? 네. 보호자 입장에서 내가 우리 아이와 함께 생활한다 하면 보호와 안전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보호와 안전이라는 게 인권 안에 포함이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내 자녀의 인권을 생각할까? 하루하루를 살면서 팍팍한 이 시간에 인권이 따로 있나? 살면서 서로 편하고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지.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행복이 누구를 위해서 얼만큼의 행복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 성도 조금 넣으면 좋겠죠. 근데 성에 대해서 아무리 편하게 얘기하려고 해도 혐오와 차별이 먼저 느껴지시지 않나요? 근데 혐오와 차별 이야기했을 때 성이 먼저 떠오르세요? 장애가 먼저 떠오르세요? 장애에 대한 차별이 훨씬 더 크다고 느껴지시죠? 특히 이중차별, 장애와 성이 함께 가는 차별들이 있습니다. 보호자의 입장에서 내가 생활하면서 혹시 우리 자녀에 대한 차별이 살고 있는 나에서부터 시작되지 않나 하는 걱정이 들 때도 있어요. 왜요? 함께 살면서 모든 걸 행복하게 하기 위해는 환경적으로 너무 취약하거든요. 그 안에 성도 함께 있습니다. 편견, 저희가 부정적인 고정관념에 대한 모 국회의원도 절름발이 정책 이런 얘기 하셨죠. 이게 부정적인 고정관념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편견이 갖고 있어서 예시를 그렇게 들었습니다. 혐오 표현은 어떨까요? 김치, 된장, 뒤에다가 무슨 자를 붙였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혐오 표현이 되죠. 따돌림이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차별이 생기는 거고, 이 차별이 증오범죄가 될 수도 있고 집단 학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혐오, 폭력, 차별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음 아픈 이유는 작은 편견에서 시작된 것이 어디까지 간다고요? 네, 폭력과 범죄까지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생활해야 되는지, 특히 발달장애인을 자녀로 갖고 있다면 발달장애인에 대한 성인식은 나는 잘 갖고 있나? 에 대한 체크리스트 점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1번부터 10번까지 정리된 것을 다 생각하고 의견을 나누다 보면 한 문항당 30분씩이 지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1번부터 한번 나는 그렇다인지 그렇지 않다에 좀 더 가까운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자위를 빈번하게 많이 하는 것은 몸에 해롭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정답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디에 더 가깝게 생각하지? 나는 좀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네. 해로울까요? 우리 아이는 중증장애인데 하루 종일 누워있고 언어 표현도 어렵고 중복장애를 갖고 있는데 무료한 시간을 내 몸 만지면서 심하게 자위를 하고 그 자위를 하면서 소리 자극이 커서 비닐을 사용하는데 그래서 상처도 낼 수 있는데 그럼 해롭잖아요 라고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래 즐길 수 있는 즐거움이야 즐겁지 그러나 비닐을 사용해서 상처를 낼 정도라면 그건 자위라고 보기 어려워. 자위는 스스로를 즐기는 건데 상처를 낸다는 건 자해라고 볼 수 있지. 그래서 자해를 하는 것, 내 몸에 상처를 내는 건 적절치 않아 라고 구분해서 생각하실 수 있나요? 자위와 자해를 제가 동시에 썼는데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런 문항들을 한 번씩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번을 얘기를 했는데요. 10번까지 한번 하나하나 이렇게 시간 되실 때 차근차근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오늘은 제가
좀 더 긴 이야기를, 많은 내용을 담고 싶어서 1번만 이야기 드렸습니다. 좀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다양한 고민 안에서 정말 나는 성적으로 보장받고 있나? 우리 자녀는 성적 권리를 가지고 있나? 발달 단계에 따라서 성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잘 제공받고 있나? 발달 단계에 따른 성적인 표현과 행동을 보장받고 있나? 그래서 자신의 몸에 있는 그대로를 존중받고, 내가 내 몸에 즐거움을 느끼고, 내가 누군가를 호감을 가지고 표현하고 싶다면 성적 표현을 할 수 있는 이런 관계들을 갖고 있나?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나의 감정과 욕구를 어떻게 충족하지에 대한 기회가 필요합니다. 성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 사회적인 개인 공간, 나의 사적인 공간, 또 공적인 공간에서 어떻게 표현하지? 공적인 공간에서 표현할 게 있을까요? 공공장소에서 성을 표현한다? 놀라우신가요? 동의를 구하는 관계에서 저희 결혼식장 한번 볼까요? 그 엄청나게 많은 친인척들과 친지들이 와 있는 이 공간 안에서 우리는 키스? 친밀감의 표현일까요? 성적인 표현일까요? 고민해 보셔야죠. 다양한 표현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원하는 사람을 만날 기회가 우선되어야 되겠죠. 자, 이 안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표현하고 내 욕구를 키울 수 있는 이런 정보들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이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내가 얻었을 때 이런 정보들을 누리고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영화 문화는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제가 인권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이 좀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성을 어떻게 누리나 살다 보면 걱정되는 게 훨씬 더 많은데, 내가 누린다고 누리면 상대방이 그렇구나라고 공감해 줄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불편하다고 이야기하고, 와락 끌어안았을 때 갑자기 아무리 좋다지만 그렇게 끌어안으면 안 되지요. 성폭력 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제가 이거는 시설에 있는 그림, 사진이었거든요.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한번 12번만 읽어볼게요. 나는 차별 없이 정치에 참여하고 투표할 권리가 있다. 우리 자녀가 성인이라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령이라면 행사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해 주실 건가요? 자발로 할 수 있을까요? 네. 거기에 대한 충분한 내용을 갖고 계신가요? 그럼 15번도 한번 볼까요? 나는 좋아하는 사람을 자유롭게 만날 권리가 있다. 자유롭게 만나서 데이트할 수 있나요? 사적인 시간을 가져서. 나는 모든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학교 끝나면, 작업장에서 직업훈련이 끝나고 나서 누구하고 데이트하고 싶어요. 그래서 따로 만나서 데이트하고 올게요. 에 대한 시간 여유가 있고 스케줄이 들어갈까요? 충분히 그런 시간을 가지고 즐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셔야 되죠. 몇 시야? 몇 시 안에 도착해? 아니면 학교에서 지금 출발했습니다라는 띵동 전화 문자를 받고 계신가요? 네. 저희가 누릴 수 있는 사적인 것들 생각보다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해서요. 누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안전이 보장되게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셔야죠. 권리 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부적절한 성적인 행동들이 우려스러워요. 그 우려움의 원인이 친밀감의 부재, 아까 얘기했던 관계성의 취약. 안녕 하고 인사를 하면 안녕 하고 받아주는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녕 하고 받아주면 쟤 뭐야? 왜? 라고 이야기합니다. 화이팅! 하고 이야기를 하면 나 너랑 안 친하거든? 야, 이 나이에 무슨 화이팅이야? 내가 애기니? 라고 받는 친구들이 많다면 관계 맺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그럼 연령에 맞게 적절하게 친밀감 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그럼 우리 아이가 비장애와 동일하게 행동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지만 친구가 될 수 있을까? 많이 고민들이 됩니다. 그 안에서 내 안에서 친구 관계 맺는 것, 또래 관계 맺는 건 어떻게 하지? 그 관계가 점점 더 커져서 친밀감과 성적인 동의까지 받는 연인 사이로 그렇게 키워갈 수 있는 이런 관계들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함께 가야 합니다. 고민만 던지고 끝나는 교육이 될까봐 아쉽습니다. 성교육 시간에 직접 학생들, 장애인 성인분들을 만나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하지마 교육이 아니라 직접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안내하는 이런 시간이 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또 일상에서 만나는 우리 주보호자, 양육자분들의 역할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보호와 통제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아직도 아기 취급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래도 사회에서 장애에 대한 낙인이 훨씬 더 많다 보니까 이렇게 규정돼서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반복되는 것. 침을 계속 흘렸을 적에 내가 흘리는 침이 불편해서 바닥에 침을 뱉는 것. 큰 소리로 막 쿵쿵쿵쿵 소리 지르거나 뛰는 것에 대해서는 장애여서 이해가 갑니다. 라고 하지만 장애라는 낙인을 먼저 가지고 갈 때가 많고요. 내가 바지 속에 손을 넣고 만지거나 이렇게 습관적으로 음정과 음순을 만지는 습관적인 행동, 옷 위로 만지더라도 이런 행동들이 나타났을 때는 성폭력인데? 누가 저렇게 한대요? 창피하게 지금 만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도 하고 수용 범위가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많이 바뀌죠. 거기에 따른 일관된 지도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을 한번 해보고 우리가 성적 행동을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 보겠습니다. 자, 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관점은 어떻게 가자고요? 성은 하지마. 안전에 대한 것도 있지만 그래, 안전한 상황을 우리가 만들었다면 표현할 수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성적 표현하고 친밀감 표현이 다 표현이 가능할까요? 표현의 차이는 알고 계세요? 표현의 차이 명확히 알고 계시죠? 똑같은 이야기인데 친한 친구끼리 야, 너 머리 묶었구나. 잘 어울린다 하면서 머리를 만지는 것과 야, 너 머리 묶었구나. 잘 어울린다 라고 말하는 것과 낱말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으나 어감의 차이만으로 우리는 친밀감인지 성적인지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폭력이 특별법, 법으로 만들어져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성적 표현이 불편하거나 특히 상대방에게 그렇게 불편감을 느꼈다면 범죄로 처벌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성적 표현과 친밀감의 차이 명확히 이해를 하고 그 표현들에 대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지 그것을 나의 성적인 감정을 어떻게 친밀감으로 적절히 표현해 줄지 이런 것들을 익히는 것들이 중요하겠죠. 또 사춘기에 대한 또는 생애 주기에서 연령에 따른 이해들을 높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행동들을 장애여서 나타나는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표현 방식은 개인 특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나는 바지에 손 넣는 걸 좋아해요. 피부, 살 만지는 걸 너무나 좋아해요. 그런데 겨드랑이 속살 만지는 걸 더 좋아해요.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행동이 특히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나타났던 행동인지 아니면 특별히 누군가에게만 나타나는 사춘기에 의한 표현인지 이전에는 그냥 끌어안는 것만 좋았는데 유독 누구누구 선생님 어떤 친구만을 끝없이 좋아해서 스킨십하는 친밀감 이외에 다른 감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연령에 대한 이해를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행동이 같다고 해서 그 욕구나 원인이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연령에 따른 이런 감정이라든지 욕구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안에서 표현 방식이 부족했다면 어떻게 지도하지에 대한 고민들도 함께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지적장애인의 경우에는 성에 대한 조절력이나 일반인보다 이렇게 다르거나 아니면 느릴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느려서 안 되지가 아니라 더디 가기 때문에 천천히 집중해서 어떤 방식으로 가르쳐주지? 자폐 성향을 갖고 있다면 단계별로 어떻게 지도해주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제안을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앉지 마, 뽀뽀하면 안 되지, 하지 마, 싫다잖아, 성폭력으로 해서 제지하고 멈춤만을 알려드릴 때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행동이 나타났을 땐 제지하셔야죠. 부적절하고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그런데 그 불편함에 대해서 이어서 어떻게 쓰면 좋겠어요? 그러면 상대방 저 친구는 뽀뽀하는 건 싫어하지만 마주보고 인사하는 건 괜찮대. 손 흔들어주는 건 좋대. 안녕 하면 손 내밀고 손 잡는 건 좋아한대. 누구야 하고 쳐주지 꼭 끌어안지 마. 그래서 쳐줄 수 있어. 누구야 그러면서 어깨를 한번 쳐줘. 이런 정도의 인사법, 친밀감 표현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하지마로 멈추지 않고 나의 이런 감정들을 친밀감으로 나 표현할 수 있어. 나는 성적인 간질간질함의 느낌으로 너를 대하지만 그 감정을 직접적으로 성으로 표현하지 않고 친밀감으로 표현할 수 있어. 그래서 성감이 사라지나요? 아니죠. 그런 좋은 감정들 안에서 나의 성감은 더 키울 수 있겠죠. 성감이 또 우려가 되시나요? 키우면 안 될까요? 성감을 키우고
그거를 적절히 표현하고 상대방이 불편하지 않는 표현으로 다양하게 하면서 저희는 친밀감도 켜지고 또래끼리 친구가 연인 사이로 발전하기도 하고 사내 결혼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사내 연애도 하고 다양한 감정들을 키워갑니다. 우리 자녀도 이렇게 다양한 감정들을 상대방이 불편하지 않도록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겠죠. 그게 관계 형성에 필요한 대화 방식이라고 보여집니다. 긍정적인 표현 어떻게 할지 알려주셔야 되겠죠. 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된 그 누군가가 늘 일관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장애를 가진 우리 자녀에게 이렇게 하라고 반복적으로 지도하는 것보다는 누구에 대한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요? 주변인에 대한 교육이 더 필요합니다. 성은 일상에서 나타나는 거지만 상대방과의 대화와 그런 표현 방식에 대해서는 모두가 익혀야 되는 그런 내용들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익히시고 또 사회적 지원 한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풀고 갈지에 대한 대안도 정책도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서 반복적으로 얘기 드렸습니다. 무성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성을 받아들이는 것, 생애 주기에 따라 받아들이는 것, 또 비장애인의 장애인식이 필요하다. 거기에서 성인식도 어떻게 표현하고 받아들일지에 대한 상대방 역할하는 것에 대한 익힘이 필요하다라고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장애인분의 문제행동, 저희가 자꾸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성행동이 다 문제행동은 아니죠. 발달 단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행동인지 이 부적절한 표현이 도드라지게 나타나서 나는 문제라고 내 눈에 거슬려서 문제라고 이야기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게 개인 특성에 맞게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 내가 원하는 만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 당사자, 내가 욕구대로 어떻게 충족하지? 상대방이 불편하지 않게 이 장소에서 적절하게 표현하는 방식은 뭐지?에 대한 것들을 익혀야 되겠죠. 그러려면 공간에 대한 이해도 되어야 되고요. 그렇다면 위생에 대한 것부터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위생은 일상생활지도에서 해주시면 되는 건데 생활지도 안에 들어가야 될 것이 성에서 계속 반복돼요. 왜요? 옷 갖춰 입기가 제대로 안 되면 공공장소에서 옷 벗는 행위, 팬티 속에 있는 내 몸, 성기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생식기라고 얘기하시나요? 네, 아이를 낳는 생식일 수도 있지만 성감을 즐길 수 있는 성기이기도 하죠. 이런 내 몸을 만지거나 이런 감각들에 대해서 즐기는 배설의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화장실에서 소변도 보지만 또 성감 자극을 하기도 하고요. 소변이 마려운 걸 참으려고 했을 때 나는 참는 느낌도 들지만 또 간질간질한 다른 느낌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바지를 내리거나 만지고 싶은 욕구도 있고요. 다리를 소변이 마려워서 꼬았는데 상대방이 보기에는 성적인 표현으로 보여서 불편하기도 하고요. 그럴 때 어떻게 표현하지? 옷 갖춰 입기에 대한 건 어떻게 하지? 장소에 대한 구분들 알려주시는 게 좋겠죠. 그렇다면 개인 공간에서 내가 풀 수 있는 내용들은 뭐가 있지? 에 대한 고민을 해보십니다. 자, 어떨까요? 옷 갖춰 입기, 입고 벗을 수 있는 공간, 누워서 뒹굴 수 있는, 또 뭐가 있을까요? 개인 공간에서 춤추고 노래도 부르고 잠도 실컷 자고 이불도 차고 배도 한번 쓱 올려서 긁고 가려운 데도 좀 긁고 머리도 쓰다듬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대단히 많나요? 그래도 혼자 있는 공간인가요? 이 공간 안에 보호자, 부모나 또 형제나 누군가 있다면 어떨까요? 자, 이렇게 즐길 수 있는 내 공간 안에서 과연 우리 자녀는 이 공간을 갖고 있나요? 고민해 보셔야죠. 우리 아이가 중증이라는 이유로, 잠잘 때 어두움에 대한 불안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공간이 좁다는 이유로 함께 생활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내 자녀의 개인 공간은 있나? 개인 공간을 어떻게 마련해 주지? 그러면 부분적인 공간을 마련을 위해서 내 자녀가 편안하게 자면서 바지 속에 손 놓고 실컷 만지거나 즐길 수 있다면 그런 시간들, 가슴을 쓸어 올리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할까요? 이게 습관이 될까 봐 또 못하게 제지하나요? 부모의 역할에서 많은 고민들이 됩니다. 성은 표현할 수 있다 그랬는데 난 어느 선에서 제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관계에 따라서 공공장소에서 어떻게 소통하고 놀지에 대한 고민들도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인사 나누기부터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녀가 인사하는 법을 익힌 만큼 인사를 했다면 상대방이 인사를 받아주고, 인사를 받아준다는 건 인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친해지는 기회가 되고, 친해지면서 정말 간질간질한 그런 느낌이 있다면 성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지 동의도 구해볼 수 있는. 뽀뽀해도 돼? 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하고 입을 내밀 수 있는. 갑자기 덮치는 게 아니라고요. 하고 입을 내밀었을 때 야 뭐야? 그러면 멈출 수 있는 것. 여기까지 지도가 가능할까요? 왜 갑자기 덮칠까요? 기습적으로 왜 뽀뽀를 할까요? 좋아서인데, 간질간질한 그 느낌 때문인데, 기습적으로 하는 이유는 늘 하려고 했을 때 제지당하고 혼났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려면 몰래 숨어서 안 혼날 때 빨리 해야 되니까. 제지만 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정말 상대방이 수용할 수 있게. 뽀뽀는 원치 않지만 난 손잡고 이야기할 수 있어 해서 간질간질한 그 느낌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표현 방식들을 익혀줘야 합니다. 지금 제가 말을 너무 빨리 하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서 이해가 안 간다 그러신 분도 계실 텐데 자녀와 한번 하다 보면 별거 아니구나. 내가 살면서 편안하게 자녀와 표현하고 소통하는 방식이구나 라는 거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접 해보는 거지 이거는 교육이 아니니까요. 그죠? 네. 성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어떤 역할을 해라 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내가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림 하나라도 설거지 하나라도 역할에 맞게 차별성 없이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요.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데이트도 반복해서 얘기 들었습니다. 손잡는 건 친구랑 하고 뽀뽀는 애인이랑 해 라고 구분되지 않습니다. 저는 놀이동산을 가족이랑 갔지만 가족이랑 갔던 그 즐거운 놀이동산 내가 좋아하는 애인이 생기면 누구랑 가고 싶어요? 부모랑 가고 싶어요? 애인이랑 가고 싶어요? 애인이랑 가고 싶어요. 갈 때 엄마랑 입고 갔던 내가 좋아했던 그 빨간 옷 꼭 그 옷 입고 가고 싶어요. 누구랑? 엄마가 아닌 애인이랑. 가서 엄마랑 갔을 때랑 똑같이 손잡고 똑같이 바이킹 타고 똑같이 회전목마 타면서 즐겁게 지내요. 그런데 감정은 성적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애인과 갑니다. 애인이랑은 뽀뽀할 수 있는 사람이고 엄마는 손잡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손잡고 즐길 수 있는 애인이 있고 그 애인과는 성적인 동의도 함께하면서 뽀뽀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딱 잘라서 뽀뽀하는 사이가 애인이라고 구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친밀감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관계인 거죠. 그렇게 성폭력이라고 해서 이 얘기는 따로 안 드렸으면 좋겠어요. 성폭력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죠? 상대방의 의사를 침해하는 행동들. 네. 그러면서 수치심과 불편감을 줄 수 있는 이런 행동들은 멈춰야 되는 것. 그렇죠? 타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행동 다 성범죄 안에 속하죠. 친밀감, 성폭력 구분이 되십니까? 이제 구분이 됐나요? 그럼 난 언제 제지하는지 보셔야 된다고요. 성적 행동에서 제지하는지, 친밀감인데 상대방이 오해할까봐 제지하고 있는지, 성이 성폭력이 될까봐 제지하고 있는지, 그래서 나는 하염없이 제지만 하는 사람인지, 부적절한 행동이지만 성폭력이 되기 전에 부적절한 행동을 적절하게 바꿔보자라고 지도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그렇다면 성적인 표현도 뭘로 표현할 수 있다? 친밀감으로 표현할 수 있다. 친밀감으로 표현하면서 성적인 동의를 받는 관계에서 개인적으로 친밀감을 유지한다면 뭘 할 수 있다? 연애를 할 수 있다. 애인과 상대방 역할이 아닌 나 혼자 내 안에서 성이 있다 없다? 있다. 그렇다면 그 성은 어떻게 즐긴다? 내 몸을 즐기면서 아니면 핸드폰 사용하면 요즘 영상 많이 보죠. 영상을 보면서 게임을 하거나 즐길 수도 있지만 그런 성적인 표현 있는 속옷 광고 정말 좋아하는 친구들 많이 있고요. 네, 이렇게 즐기는 것들 있습니다. 성적 표현율에서 19금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을 보면 불법인가요? 연령 제한에 따른 불법이 있는 거고요. 대한민국에서 표현되는 음란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의 99%는 사실 불법 촬영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인정되는 포르노물이라고 얘기하는 공식적인 것들도 많이 있죠. 사이트가 불법적으로 올려지는 사이트들이 많아서 불법인 거지 음란물 자체가 불법은 아니죠. 그렇다면 연령에 맞게 어떻게 표현하지? 그것들을 우리 자녀가 즐길 수 있는 이러한 만큼의 그리고 즐기고 따라하는데 적절하게 정말 타인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즐길 수 있는 것도 있나? 이렇게 보죠. 음란물뿐만이 아니라 어디까지 동의가 돼야 된다고요? 상대방에게 동의할 수 있는 힘기르기가 훨씬 더 중요하겠죠.
동의를 받기 어려울 때 우리는 자꾸 음란물인가 뭔가 내가 혼자서 즐길 수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에 대한 지도들도 중요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앉는 건 하지 마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하면 되는지, 어떤 상황에서 안 되는지에 대한 지도가 필요한 거죠. 내가 동의받고 즐거운 상황에서 친한 사이라면 충분히 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갑자기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갑자기 와락 끌어안았을 땐 불편할 수 있다니까요. 주보호자라서 어린 자녀에게 머리 쓰다듬을 수 있죠. 그렇지만 중고등학생을 저처럼 처음 보는 선생님이 성교육 강사라고 처음 와서 머리를 쓰다듬는다면 대단히 불편할 수 있죠. 관계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걸 알려주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는 전혀 다 알고 있습니다. 괜찮죠. 그렇다면 굳이 따로 익히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가 엄마와 추국화 선생님을 구분하지 못하진 않아요. 엄마는 엄마이고 추국화 선생님은 처음 보는 선생님인 걸 아는데 정말 즐거울 때는 안아주면 우리 어머님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엄마랑은 늘 마주보고 얘기하는 것보다 안고 끌어안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근데 추국화 선생님이 신나게 얘기하고 그림 자료 보여주고 사랑해요, 좋아요라는 표현을 자꾸 하는 걸 보니까 나도 좋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처럼 안아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해서 와락 끌어안는다면 엄마와 선생님을 구분은 할 수 있는데 엄마와 선생님을 대하는 관계에 따라서 표현 방식이 다르다는 것에 대한 익힘은 잘하고 있는 걸까요? 그 부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관계에 따라서 어떻게 지도해 주지? 이런 것들을 선생님인 제가 처음 보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알려줘야 되겠죠. 그런데 저 혼자 알려준다고 하면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딱 50분, 길면 60분 보고 가는 선생님이라는 거죠. 그걸 알려줄 기회가 일주일에 한 번, 많으면 3번이라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과는 어때요? 늘 만나서 늘 안을 수 있는 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게 더 편해요? 안을 수 있다에 대한 것을 아는 기회가 훨씬 더 많고 그걸 표현하는 기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안고 싶은 욕구는 충분히 되는데 거절하면 멈출 수 있어야 돼서 익힐 기회는 적은 거죠. 그렇다면 나는 주 보호자고 양육자니까 충분히 안을 수 있지만 장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거절할 수 있다는 것도 다른 사람과 그걸 익힐 기회가 없으니 주 양육자인 나도 좀 알려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어때요? 그러면 집에서는 충분히 안을 수 있는데 마트나 전철이나 공공장소에서 앉는 것은 좀 거절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면 좋을까요? 전철이니까 앉지 마! 이럴 수는 없습니다. 엄마가 앉아있으니까 너무 불편해. 지금 좀 똑바로 앉았으면 좋겠어. 엄마가 너무 앉고 있으니 너가 꼭 끌어안으니까 답답해. 편하게 앉았으면 좋겠는데 손 놓을까? 라고 자연스럽게 거절 의사 표현하실 수 있죠. 그걸 장소와 상황에 따라서 습관이 될 때까지 지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까 음란물 이야기 했습니다. 네. 연령에 따른 거 속옷 광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19금 써 있는 거 보면 청소년이라면 안 되겠죠. 네. 음란물을 보느냐 안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랍니다. 핸드폰 사용법을 적절히 알고 있나? 우리 자녀는 핸드폰 사용법을 익혔나? 나는 핸드폰 관리를 잘해서 스케줄 관리가 되고 있나? 핸드폰 보는 게 즐겁지만 다른 수영 프로그램이나 활동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을 갈 때는 핸드폰을 멈추고 다녀올 수 있나? 아니면 이걸 보는 게 너무나 신나서 멈출 수가 없어서 가면 즐거울 텐데 수영하는 거 좋아하지만 난 지금이 더 즐거워서 수영하는 이동 시간이 싫어서 안 가 라고 한다면 핸드폰 중독까지는 아니어도 과한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한 조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에 딱 국한하지 마시고 일상에서 스케줄 관리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 안에서 또래 관계나 관계에 대한 것들도 충분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 드릴게요. 선택하기. 무엇을 선택할까요? 이렇게 구구절절히 추구점이 하는 말 다 맞는 것 같고 그래 끄덕끄덕은 가는데 그래서 어떻게 지도하라고? 어떻게? 우리 자녀는 단답형으로 해 안 해? 돼 안 돼? 그 감정을 다양한 감정들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돼요 안 돼요로밖에 표현이 어려운데 단답형으로 제지하고 말고를 어떻게 알려주지? 라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지금 표처럼 핸드폰 볼 시간이야? 아니야?
여기는 만지면 되고 여기는 만지면 안 돼. 가슴은 만지면 안 되고 손은 잡아도 돼. 라고 단답형으로 알려주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그렇게 익혔을 때 극단적인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네. 극단적인 상황이라 하면 정말 좋아하는 10년 전 이야기 같아요. 이 10년, 20년 전에는 성교육을 할 때 정말 내 몸을 만지고 싶으면 화장실로 간다. 공공장소에서 조절력 키우기보다는 화장실로 가세요라고 지도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어떻게요? 성감이나 성감 자극을 간질간질한 느낌이 들면 화장실로 가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어느 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하면서 연애를 하고 싶었습니다.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던 발달장애인 분들이셨습니다. 의사표현은 어느 정도 되고요. 성인 분들이셨어요. 복지관에서 두 분이 서로 너무너무 좋아해서 카페에서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차를 마시고 즐기고 싶었는데 차를 마시러 카페를 가려니 커피값이 너무 비싸죠. 그래서 복지관에 있는 카페를 이용했습니다. 싸니까. 그래서 복지관에 있는 카페에서 두 분이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마주보고 차도 같이 마시고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또 옆으로 자리 옮겨서 안아도 주고 해보고 싶었는데 그 순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쳐다보고 난리가 나셨죠. 누구씨? 사랑하세요? 둘이 사겨요? 어머님은 아세요? 라며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 라면서 손짓까지 하셨죠. 우리 연애하는데 정말 유치하죠. 들켰죠.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간질간질한 느낌이 가면 어디로 간다고요? 화장실로 간다. 그래서 어렸을 때 배웠던 그대로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해서 두 분이 넓은 공간인 장애인 화장실로 들어가셨습니다. 단답형으로 지도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처음에 제지에 대한 것을 나는 핸드폰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라고 해서 이 마크 사용할 수 있고요. 엄마는 손잡는 거 싫어해서 X 표시하고 거절 의사 표현하실 수 있는데 이 앞에 구구절절이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감정, 얼굴이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충분히 해서 이것까지 오기 전에 멈출 수 있다면 오케이가 될 때까지. 이건 마지막 최후의 방식인 거죠. 어디까지? 핸드폰 안 만졌으면 좋겠어. 엄마 싫어하는데 핸드폰 주세요. 엄마 만지면 싫은데 어디서부터요? 뒷걸음질부터. 멈춰야 대한 뒷걸음질부터. 엄마 만지는 거 싫은데 그냥 손만 잡고 싶어. 손을 내민 건 좋아한다는 호감 표시도 있지만 너가 오면 거절할 수도 있는 표현이죠. 이거부터 시작을 하신 다음에 그래도 안 된다면 마지막인 거죠. 처음부터 안 돼, 성폭력 하지 마 이런 말이지 안 하실 거죠. 저희가 살면서 그 말만 안 들어도 행복하고 즐겁게 성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자녀가 자라면서 성인이 될 때까지 성폭력 피해에 노출이 되거나 가해적 행위자로 몰리는 시간이 더 많을까요? 그런 기회가 더 많을까요? 아니면 친밀감을 표현하고 나의 성감을 다정다감하게 다양하게 표현할 여러 가지의 수만의 기회들이 많을까요? 그런 다정다감한 표현을 키우다 보면 이런 다정다감함이 직접적인 성적 표현인 키스, 섹스까지 할 수 있는 이런 동의할 수 있는 관계까지 높여지지 않을까요? 촘촘히 아주 구체적인 지도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져야 해요. 그 환경을 위해서 우리 지금 관점 바꾸기를 한 거예요. 딱 1회 30분 한 겁니다. 우리는 이제 관점을 바꿔야 돼요. 성폭력은 멈춰야 되고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회가 바뀌어야 되고 범죄가 됐을 땐 형사처벌 명확히 돼야 되고 그러나 성은 표현하고 누릴 수 있다. 성을 표현할 수 있는 개인 공간도 필요하고 성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관계 안에서 동의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날 기회도 가져야 한다. 그건 우리 전체의 몫이지 너가 잘하세요. 너 시킨 대로 해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주변 환경이 바뀌고 보호자인 나부터 상대방 역할을 잘 했을 때 시작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